위대한 제국은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장엄한 유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배우지만 과연 그 멸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속삭임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의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모두가 로마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패턴, 같은 오만, 그리고 어쩌면 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세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알려진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화폐, 그리고 마법처럼 보였던 기술력을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안락했고 끊임없는 오락거리에 빠져 있었으며 제국의 붕괴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게 된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왜 미국이 전 세계 군비 지출상이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무언가 중요한 문제로부터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대망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가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야만인의 침략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증상이었습니다. 제국은 3가지 구체적인 내부 균열로 인해 스스로 속부터 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은 그 대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화폐 가치의 훼손입니다. 로마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을 쓸모없는 금속 조각으로 바꾸며 체계적으로 돈의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둘째, 군사력의 과잉 팽창입니다. 로마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군단을 세 대륙에 걸쳐 무리하게 주둔시키며 막대한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방 예산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빵과 서커스 정책입니다. 로마는 시민들에게 공짜 곡물과 끝없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시스템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들을 무관심하고 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재난지원금과 소셜미디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유사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평행 이론입니다. 일단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붕괴의 시작은 돈에서 비롯되기에 우리도 화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 시절의 로마 데나리우스 동전은 거의 수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동전은 제국 전역은 물론 국경 너머에서도 신뢰받는 화폐였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상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그 동전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끝없는 전쟁, 거대한 토목공사, 점점 비대해지는 복지제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이 떨어졌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에서 은을 조금씩 긁어내고 그 자리를 구리나 청동 같은 값싼 금속으로 채워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그 다음엔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서기 200년경 데나리우스의 은함량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65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전의 모양은 같았고 황제의 얼굴도 여전히 찍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가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과거 1데나리우스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10데나리우스, 100데나리우스, 나중에는 1000데나리우스를 줘도 사기 힘들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이 가짜 돈을 받지 않으려 했고 병사들은 쓸모없는 금속으로 월급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교역은 마비되었고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던 신뢰 그 자체가 파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중대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바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 즉 금태환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오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971년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85% 이상 하락했습니다. 통화 공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달러의 40%가 찍혀 나왔습니다. 단 1년 만의 말입니다. 데나리우스가 붕괴하는 데는 2세기가 걸렸습니다. 달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같은 종착역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한 사람의 수입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고 자동차는 수천 달러에 불과했으며 대학 등록금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칼바람을 기억하는 우리에겐 화폐 가치의 폭락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서서히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미국은 인쇄기를 과열시키며 그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두 번째 경고, 군사적 과잉 팽창입니다. 로마는 전성기에 지중해, 서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로마 군단이 주둔했습니다. 정복하는 모든 곳에 수비대를 두어야 했고 이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3세기에 이르러 군사비는 로마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병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고 국경의 요새는 끊임없는 보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페르시아부터 게르만 부족까지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은 덫에 빠졌습니다. 군대를 철수하면 영토를 잃게 되고 주둔을 유지하면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절박해진 제국들이 늘 그렇듯 로마는 세금을 올리고 속주를 쥐어짰으며 부유층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병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할 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을 보십시오. 2024년 기준 8,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 다음 10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약 750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단순히 예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 8,500억 달러는 낡은 사회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교육에 투자하며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돈은 로마처럼 방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진 제국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은 감당할 수 없는 군비 지출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 부대였지만 파산한 경제 시스템을 최고의 군인들조차 지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빵과 서커스입니다. 서기 140년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시민들이 두 가지를 대가로 정치적 권력을 포기했다고 썼습니다. 바로 공짜 곡물과 구경거리, 즉 빵과 서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는 한 로마인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시민에게 무료 또는 보조금으로 곡물을 제공했고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시합, 공개 처형, 모해 해전 등 자극적인 볼거리가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정신이 팔린 대중은 통제하기 쉬운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미국에는 검투사가 없습니다. 대신 넷플릭스, 틱톡,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하루 7시간 이상을 스크린 앞에서 보냅니다. 일하거나 창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소비하고 스크롤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경제적 불안이 고조될 때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수조 달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다가올 심판의 날을 지연시키기 위해 뿌려졌습니다. 똑같은 대본입니다. 빵과 서커스는 이제 계좌 입금과 도파민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화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34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대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커스를 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정치쇼, 연예인 스캔들, 바이럴 트렌드라는 서커스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에게 이해가 아닌 분노를 성찰이 아닌 즉각적인 반응을 먹이로 던져줍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의 붕괴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세대에 걸친 점진적인 쇠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로마인들은 자신들만은 다르다고, 자신들은 외의이며 과거의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이 돈 받기를 거부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화폐가 영원히 신뢰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군대가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붕괴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도 같은 부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가 강력하며 군사비 지출이 안보를 보장하고 기술 혁신이 우리를 역사의 법칙에서 면제시켜 줄 것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안화나 다른 통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특권은 세상이 당신을 신뢰하는 동안에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더 빨리 움직이고 돈이 더 빨리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붕괴가 올 때 그 속도 역시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안내하는 길을 따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화폐 가치를 훼손하고 군사력을 과잉 팽창시키며 빵과 서커스로 대중을 우민화하는 제국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저 붕괴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개인인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채는 너무 많고 통화량은 너무 부풀려졌으며 군사적 개입은 너무 광범위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는 것들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실패할 때 그것을 미리 내다본 개인들은 살아남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보상하고 맹신하는 자를 벌합니다. 실물 자산, 즉 토지나 금을 보유했던 로마 시민들은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데나리우스의 가치를 믿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공황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함을 믿는 것을 멈추고 변화에 대비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로마는 로마인들이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폐 훼손, 군사력 과잉, 빵과 서커스, 배우와 시대만 바뀌었을 뿐 대본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이번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좋은 옷을 입은 채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며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로마인은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의 공유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그 등불을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미 쓰여지고 있는 역사의 다음 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